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닐까? 정말 4년 만에 마음이 쉰다 라는 경험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레티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휴가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동은 매일을 풍부하게 하며 휴식은 피곤한 나날을 더욱 값지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 후의 휴식은 높은 환희 속의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명언을 진작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이야 언제든지 내게 즐길 수 있는 것 중 하나니까 잠시 미뤄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마인드였고요. 그 뒤에는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휴식이 없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일요일 단 하루, 그 단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어본 적도 최근 2년 동안 진짜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삶의 패턴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틀어서 자기계발과 관련된 영상을 보아도 서점에 잠시 들러서 성공을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다양한 책들을 펼쳐보아도 인스타에 들어가서 돋보기를 딱 클릭을 하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만 찾아봐도 우리는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젊음을 잠시 반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니와 오히려 그게 정말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아가는 그런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목소리를 정말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퇴근 후에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엔 결국 성공한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이미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몇백만 원은 더 벌 수 있다. 뭔가 이런 썸네일들을 솔직히 진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알고리즘에 뜨면서 내 눈앞에 하나둘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삶과 비교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노력을 덜하는 사람, 내 삶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는 지금 도태되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가기까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월화수목금은 회사 출퇴근을 하고요. 퇴근하고 와서 유튜브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주말에는 마저 하지 못한 유튜브 편집을 마무리하고 혹은 다음 주에 있을 촬영을 미리 한다거나 이제 쇼핑몰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니까 물건 셀렉하고 피팅하고 촬영하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저 혼자서 다 했어요. 쇼핑몰을 하기 전까지는 주말에 뭘 했냐면요. 유튜브 편집자로 투잡을 뛰었습니다. 쓰리잡인 거죠. 회사를 다니고 유튜버를 하면서 편집 일도 같이 했으니까 이걸 약간 요즘에는 좀 갓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도중에 성공을 부추기는 듯한 미디어를 접하게 됐을 때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그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가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닌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 그 이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왜냐면은 저는 제가 그 비교 대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난 나고자가 아닐까? 나는 갓생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걸까? 라는 기분이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제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들조차도 반납을 하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일을 새벽까지 하고 지쳐서 잠자리에 탁 쓰러져서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지? 토해내듯이 갑자기 피어난 생각 중에 하나였고요. 그 생각을 그냥 머릿속으로지만 딱 토해내고 난 후에 저는 제 안이 굉장히 텅 비었다.
정말 엄청나게 깊은 공허함을 그때 느꼈어요.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게 어떠한 상황도 아니고 어떠한 대상도 아니고 나 자신이잖아요. 내 공허함의 가해자가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기분이 진짜 묘해요. 보통 심리상담 하면은 건강 지수 같은 게 딱 나와요. 우리가 신체가 건강한 거는 어떤 검사 결과의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심리나 마음, 멘탈 이런 것도 어떤 지표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정신 건강이 정말 타고나게 건강한 편으로 나와요. 심리 검사를 받으면은. 근데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나 지금 진짜 멘탈이 안 좋은데? 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무언가에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몰두를 하다 보면은 성과는 나와요. 근데 그 성과가 물론 느슨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고 빠르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거기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정말 찰나예요. 어차피 나는 오늘 이만큼 힘들게 일을 한 이 하루를 내일도 보낼 거고 내일 모레도 보낼 거고 계속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내가 이룬 그 성과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50의 성과로 100의 만족감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100의 성과로 30 정도의 만족감을 얻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지더라고요. 젊음을 담보로 휴식은 사치야 라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그냥 저의 오만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말 4년 만에 이 일을 하다가 진짜 정말 충동적으로 저 진짜 계획형이거든요. 99% 제의가 나오는 사람인데 펜션을 예약을 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때 제 마음은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그냥 이제는 진짜 도망치고 싶다 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약을 당일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후로 해가지고 예약을 했었어요. 1박 2일로. 그때는 진짜 내가 여행을 가야 된다, 내가 놀러 가야 된다라는 그 휴식의 이유조차 찾을 여유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몇 년 동안 쌓여서 충동적으로 그냥 현실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최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휴가를 몇 년, 거의 4년 동안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동안 설렘도 하나도 없었고요. 오랜만에 진짜 쉬러 간다라는 이 기대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너무 최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동적으로 간 1박 2일 여행에서 정말 4년 만에 마음이 쉰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느껴봤었던 감정이지만 일만 하면서 사는 동안 잊어버렸었던 거죠. 그 휴식이 주는 에너지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꽉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 고민들 그냥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건 아니었지만 언제나 머리와 마음속으로 꽉 잡고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놨어요. 매일매일 끊임없는 어떠한 한 가지 주제를 머릿속에서 놓지 않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각이 썩는다 그래야 되나? 그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더 이상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어떠한 고민 끝에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종류의 문제들도 있지만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여유가 해결책을 주는 종류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튼 4년 만에 간 휴가라서 쉬는 법조차도 까먹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휴가조차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스스로가 얼마나 매력이 없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 너무 후회스러워서 이번에는 정말 올 여름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자 2박 3일 혼자서 여행을 왔습니다. 이건 떼고 누군가랑 같이 올 생각조차를 안 했던 이유는 그냥 저 혼자서 마음 편히 푹 쉬고 싶었던 그게 정말 컸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휴식이 주는 그 에너지는 어떠한 성과가 주는 에너지랑은 좀 그 색깔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다 그 말이 정말 싫습니다.
분명히 그 발전에는 한계가 없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종류로든지 간에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를 이해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어른이 아니라 주변에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요즘 살면서 처음으로 좀 많이 커졌어요. 좀 여유가 느껴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7, 8시간의 수면 시간이 내 신체의 회복을 선사하지 오히려 그 이상의 수면은 과다 수면으로 굉장히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일도 휴식도 모두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냥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분명히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돼요.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지난번 성적보다 더 나은 성적을 냈을 때의 행복감, 내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하루를 보냈을 때의 행복감. 그치만 우린 그만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 머릿속에서 채우고 싶은 삶의 일부분과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채워지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별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포기해도 되는 것들로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치 휴식처럼요. 매일매일 보는 가족들이 점점 무뎌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취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그 내면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은 잠시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삶은 길다 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삶을 길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충만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